안녕하세요. 삼성 리안 여성의원의 대표원장 박주영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너무 오랜만에 제가 찾아온 것 같아요. 이제 날씨도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피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피임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새 생명이 찾아오는 일은 너무나 행복하고 축복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계획되지 않은 임신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두려움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성생활과 또 계획적인 임신을 위해서 오늘은 피임에 대한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려진 피임법은 다양한데요.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피임 방법은 크게 6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 피임법, 차단 피임법, 경구 피임법, 기구 피임법, 응급 피임법, 영구 피임법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 피임법 같은 경우는요, 생리 주기가 규칙적인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배란 시기를 예측해서 이 시기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생리 주기가 불규칙적이거나 생리 주기가 규칙적이다 하더라도 컨디션이나 어떤 이벤트 때문에 생리가 조금 미뤄지거나 당겨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차단 피임법은요, 정자가 자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콘돔을 이용을 하는데 남성용 콘돔과 여성용 콘돔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제대로 사용만 하면 85% 정도의 피임 확률을 보일 수 있지만 제대로 사용이 안 되거나 과도한 마찰 때문에 라텍스가 손상이 돼서 찢어지거나 하면 피임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라텍스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또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경구 피임법은요, 경구 피임약을 복용을 해서 피임을 하는 방법이에요. 매일매일 동일한 시간에 약을 복용해서 배란을 억제하고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경구 피임법 같은 경우는 피임 조절뿐만 아니라 어떤 생리통이나 생리양을 조절하는 목적의 치료적 목적으로도 많이 복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대로 복용을 하신다고 하면 90% 이상의 피임 확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 시간을 놓치거나 제대로 복용이 되지 않으면 피임 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 경구 피임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에스트로겐 성분 때문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35세 이상이거나 혈전의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복용을 하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새로 출시된 4세대 피임약 슬린다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분들도 복용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피임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처방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구 피임법입니다. 최근에는 기구 피임법을 사용한 피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구 피임법은요, 현재 알려진 피임 방법 중에서 거의 99.5% 이상의 피임 확률을 보이는 아주 높은 피임 효과를 보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흔히 알려져 있는 미레나, 자궁 안에 넣는 루프가 있고요. 또 팔에 넣는 피하 이식제인 임플란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두 가지 모두 호르몬을 매일매일 소량씩 방출을 해서 피임 효과를 보는 건데요. 미레나 같은 경우는 5년 정도의 효과를 보는데, 이 미레나는 생리량이 많거나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보험으로도 시술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임플라논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소량 나오는데 3년 정도 피임 효과가 유지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시술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또 본인에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본인에게 맞다면 시술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응급피임법입니다. 응급피임법은 사후피임약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계획되지 않은 관계가 이루어졌고 적절한 피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고용량의 호르몬 성분을 복용을 함으로써 임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 이후에 바로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약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72시간 이내에 한번 복용하는 것이 가장 높은 피임 성공률을 보인다고 되어 있고 그날 하루 24시간 안에 복용하시는 게 사실 가장 좋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구피임법입니다. 영구피임법은요, 이름 그대로 완전히 피임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이에요. 이거는 수술적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남성의 경우는 정관 수술을 해서 정관을 묶고 잘라서 정자가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임이 되고요. 여성의 경우는 난관 수술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난관을 묶고 잘라서 난자가 난관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피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영구 피임 방법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미 분만을 다 하신 이후에 더 이상의 출산 계획이 없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살정제라는 약품도 있어요. 이거는 관계하기 한 10분에서 1시간 전에 질 안에 깊숙하게 삽입을 하는 그런 질정 같은 약이거든요. 이거는 정자의 운동성을 저해를 해서 정자가 자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피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생리가 없어서 혹은 임신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지금 임신이 되었는지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경우에 제가 소변 테스트를 했는데 2줄이 나와서 왔어요 하고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 실제로는 임신이 아닌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이거는 임신 호르몬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임신을 하면 임신 호르몬이라는 게 여성의 몸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임신 호르몬은 마지막 관계, 임신이 된 시점에서부터 최소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 이렇게 농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처음에 혈액에서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이 농도가 30을 넘어가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면 그제서야 소변 테스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초음파를 보면 내가 현재 임신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초음파에서 보이려면요 임신 호르몬이 최소 1000에서 1500 이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관계로부터 최소 3주 정도는 지나야 초음파로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오셨을 때는요 마지막 관계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면 혈액 검사로 임신 여부를 확인해보고 마지막 관계로부터 2주가 지나면 소변 테스트로 임신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요. 3주가 지났을 때는 초음파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얼리 테스트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임신을 확인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소변 테스트기로 하는 방법이고 빠르면 10일 만에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소변을 모았다가 아침 첫 소변으로 테스트를 하시면 농도가 진해져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체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편하게 임신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약국에서 사는 소변 임신 진단 키트로 체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이제 판독상의 오류로 임신이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통은 모든 키트들은요 임신 선이 이제 2줄이 나와야지만 임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선은 이제 컨트롤 대조군이라고 해서 얘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임신이 되었을 때 나머지 한 선이 나와야 이게 확실히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판독을 할 때 거기 설명서에 보면 3분 안에 판독을 완료해 주세요, 5분 안에 완료해 주세요 라고 써 있는데 너무 늦게 판독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엄청 흐리게 나와 있는 선을 보고 임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임신이 맞으면 이 선이 누가 봐도 육안적으로 2줄이네 라고 판단을 할 정도고 이게 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이거는 아주 초기이거나 임신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 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병원에 오셔서 혈액 검사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피임 방법 중에서 기구 피임 방법은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상담을 하고 기구를 몸에 넣는 거잖아요. 이거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시술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자궁 안에 넣는 루프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호르몬 루프는 총 3개가 있고요. 미레나, 카일리나, 제이디스 상품명이에요.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3가지 모두 피임 확률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3가지의 차이는요, 호르몬이 방출되는 양이에요. 미레나가 가장 많은 양이 방출이 되고 5년간의 피임 효과를 볼 수 있고, 카일리나가 가장 적은 양의 호르몬이 방출되고 5년간의 피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이디스도 카일리나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이 방출되기는 하지만 역시 미레나보다는 작은 양이 방출이 되고 3년 정도 유지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자궁 안에 들어가는 루프 같은 경우는 전신적인 호르몬 반응보다는 국소적으로 피임 효과를 보는 게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전신적인 호르몬 피임 방법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좀 덜하기는 하지만, 기구를 넣다 보니까 급성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부정출혈입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약간의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통증이 없으시다고 하면 기다리면 좋아지거든요. 하지만 출혈량이 좀 많거나 불편감이 있으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출혈을 조절하는 약을 더해서 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팔에 넣는 임플라노는 이제 전신적으로 호르몬이 돌아다니면서 피임 효과를 내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래서 이 임플라노는 배란 자체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생리를 안 하게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부정출혈이 조금 흔하게 나타나요. 앞에 넣었던 그 피임 기구, 자궁에 넣는 루프보다도 조금 더 흔하게 부정출혈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전신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체중이 좀 증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트러블이 난다든지 하는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개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같은 기구를 같은 사람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부작용의 정도나 개수나 아니면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인지를 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생각보다 다양한 피임법이 있다는 거에 좀 놀라셨죠? 사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좀 쉬쉬하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할 정도로 이 성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씩 올라왔어요. 하지만 아직도 나는 아니겠지, 뭐 내가 설마 임신이 되겠어? 라는 이제 좀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경각심을 좀 갖고자 이런 영상을 오늘 준비를 했고요. 이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이외에 궁금증이 있으시다고 하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구독,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좀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